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장윤희입니다. 예, 오늘 금일 이렇게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많이 안 좋지만 그 와중에 비대면 관련 제품 수요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LG전자, 로지텍,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대면 업무 환경에 필요한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LG전자의 디바이스로는 직원이나 학생 개개인 모두가 이제 필요하게 된 PC부터 온라인 강의 등에 필요한 전자칠판과 TV 등이 있으며 로지텍은 화상회의에 필요한 카메라 및 마이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온라인상의 화상회의 및 그리고 협업, 가령 공동문서 작업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팀즈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업무 환경에 필요한 각종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각 업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LG전자, 로지텍,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패키지로 마련하였으니 금일 세션을 통해 기존에 판매하시던 제품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까지 판매를 확대하셔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가시는 데 활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아젠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로지텍 화상 카메라 및 학교 장터 등록 제품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며 두 번째 세션으로 LG전자 전자칠판 및 기타 장비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션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화상 협업 솔루션을 설명드리면서 교육시장에서의 실제 사용 사례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끝으로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각 섹션별로 퀴즈가 있고 마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선물 좀 잠깐 PPT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끝까지 세션 경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이크는 음소거로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하는 부분은 저렇게 화면상에 보이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첫 번째로 로지텍 화상 카메라 소개 및 학교 장터 등록 제품을 저희 로지텍 총판인 오진 상사에서 발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지텍 VC 제품 소개를 맡은 오진 상사 이경준입니다. 로지텍 컨퍼런스 캠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한 스마트 비디오 협업 솔루션에 관해 짧고 간결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로지텍 하면 떠올리시는 게 키보드와 마우스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광고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로지텍이 웹캠 전체 시장에서 60% 이상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지텍 화상회의 제품은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가 시작되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더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지텍 화상회의 장비가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미국의 시너지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의 자료이며 해당 자료를 보시면 1분기 USB 화상회의 시스템은 비디오 회의 시장 매출의 3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당 자료도 미래 미팅룸은 점차 USB 기반의 회의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시너지 리서치의 자료입니다. 로지텍 화상회의 장비 제품 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지텍 제품들은 회의의 인원과 회의실 크기에 따라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인에서 3인 규모는 커넥트 제품을, 4인에서 10인 규모는 미드업 제품을, 그리고 이제 10인 이상의 규모는 랠리 제품을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좌측에서부터 우측까지 회의실 크기에 따라 제품을 나열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드업 제품은 4인에서부터 10인 규모까지 회의실에 쓰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 10인 이상 같은 경우 레지 시스템에 추가 악세사리를 덧붙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며 최대한 40인 규모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제품이 커넥트 장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휴대성으로 보고 있는 장점입니다. 보고 있는 제품입니다. 외부에서 노트북에 바로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보통 2인에서 3인에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이며 별도의 추가 악세사리는 있지 않습니다.
로스텍 화상회의 장비의 대표 주자인 미드업 제품입니다. 소형 회의실, 중형 회의실 모두 사용 가능하고 최대 10인 규모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확장 마이크가 한 대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본품은 전방에 위치하고 본품에서 전면으로부터 최대한 4m까지의 목소리를 지음할 수 있으며 추가 확장 마이크가 있을 시 저 넓은 공간을 지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진이 이제 거치대를 이용한 TV 상단에 걸려 있는 형태이고 확장 마이크는 아래 테이블에 뻗어나가는 형태로 가장 표준적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확장 마이크 선은 최대 6m로 이제 부족할 시에 추가 10m 연장 케이블도 있으니 환경에 맞게 제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형 회의실에 적합한 랠리 제품입니다. 카메라 한 대, 스피커 한 대, 마이크 한 대가 기본 랠리 시스템의 구성이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를 확장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최대 7개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40인 규모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도 한 대 추가하여 총 2대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의 액세서리는 로지텍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두 사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입니다. 왼쪽처럼 이동식 거치대가 있는 곳이라면 디스플레이 거치대를 이용하여 상단에 카메라를 위치하고 하단에 스피커를 둔 형태이고 앞에 있는 테이블에 마이크를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벽에 박혀 있는 형태로 랠리 마운트 킷을 활용하여 카메라를 벽면에 고정하고 디스플레이 기준 양쪽 스피커가 설치된 형태입니다. B2B 웹캠은 현재 3가지 라인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몇 가지 제품들이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 제품 중에 가장 하이엔드 제품은 브리오 제품이고 UHD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제 미디어과 랠리와 같은 라이트사이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급으로 FHD급인 C9252와 C930가 있으니 제품 정보는 로지텍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헤드셋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화상회의에 적합한 장비로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되어 있으며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운영체제에서 다 사용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진성세의 정재순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을 지금 보셨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S2B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로이텍 쇼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라이브로 진행하겠고요. 그 전에 이제 아까 동영상에서 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복습 삼아서 간략하게 동영상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지텍 프로덕은 전체적으로 웹캠부터 회의실에 사용되는 장비까지 굉장히 많은 프로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웹캠에는 C925, C930, 브리오 이렇게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놓고 쓸 수 있는 BCC950이나 커넥트라는 화상 장비가 있고 회의실에 적합한 미덕, 그룹, 랠리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로 웹캠부터 회의실까지 전체적인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프로덕을 다 갖추고 있는 프로덕입니다. 간략 프로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S2B 화상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S2B 판매 정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2B에는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패키지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로 되어 있고 구분 기준은 LG 전자칠판 사이즈별로 구분해놨습니다. 65인치 같은 경우는 600만 원대, 75인치는 660만 원대, 86인치는 920만 원대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전부 패키지에는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미덕 본체, 그 다음에 TV 마운트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확장 미덕에는 확장 마이크가 있는데요. 확장 마이크가 필요할 때는 별매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등재된 가격에는 영업을 하실 때 필요한 설치비라든지 판매 장려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S2B 통해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판매 장려금을 10에서 한 20%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 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의 계약에 대한 입찰로 진행할 경우에는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다 보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할 예정이고요. 우선적으로 영업 기회를 사전에 등록하신 분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영업 보호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S2B 그 화상교육 시스템 패키지 구성에 대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자칠판, 미덕, TV 마운트, 그 다음에 스탠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확장 마이크는 추가로 별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은 저게 지금 S2B 화면에 있는 그걸 그대로 캡처를 한 겁니다. 가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품 번호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말씀드렸지만은 물품 식별 번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S2B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이 물품 번호를 가지고 S2B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셔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배송 방법은 LG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전자칠판과 스탠드는 LG의 물류인 판토스를 통해서 엔드 커스터머한테 직접 배송할 예정이고요. 로지텍 미덕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에서 영업하신 파트너사에서 직접 배송 및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설치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전문 설치 업체를 통해서 배송 및 설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S2B에서 물품 식별 번호를 모르고 계실 때에는 카테고리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학습교구, 영상기기, 기타로 이제 카테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타고 들어가셔도 검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S2B 검색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로그인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물품 식별번호를 통해 가지고 검색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S2B 메인 화면에서 검색창에다가 식별번호를 입력하면은 옆에와 같이 저렇게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식별번호만 학교라든지 이런 데 알려주시면은 검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S2B에 관련된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저희 용산 드래곤시티에 80평 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 로지텍 클라이언트 센터 화상회의 시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보드룸, 허드룸, 그 다음에 모바일 오피스, 렉처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보드룸 같은 경우에는 대형 회의실을 염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구성은 랠리, 디스플레이가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지텍 탭이라고 하는 장비가 테이블에 놓여져 있고요. 여기는 10인에 30인 이상 되는 회의실을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허드룸 같은 경우에는 중형 회의실로 한 15인 이하 정도의 회의실을 생각하고 꾸며놓은 장소이고요. 장비로는 미더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이라는 장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테이블에 로지텍 탭이라는 장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바일 오피스 환경이고요. 여기에는 미더미나 커넥트라는 장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65인치 전자칠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렉처는 교육장이고요. 30인 이상 정도 되는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랠리하고 랠리 플러스라는 장비가 두 대가 지금 동시에 들어가 있고요. 80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센터는 각 방에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시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엔드 커스터머가 원하는 위치를 연결해가지고 각자 시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시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 방법으로는 사전에 예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담당자는 이기영 주임으로 저기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시연을 하실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S2B하고 로지텍 클라이언트 센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G 전자칠판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자사 전자칠판 제품 소개를 진행할 LG전자 한국영업본부 SE파티의 김영호 선임입니다. 모두들 코로나와 긴 장마로 인해 영업 현장에서 혹은 일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듯합니다.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제품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사 전자칠판 모델 또한 높은 퀄리티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LG IPS 패널 탑재로 65인치, 75인치, 86인치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크기에 공간별 제한이 가능하며 UHD 해상도 지원 및 4K 영상 지원으로 줌 모드 시 왜곡 없이 또렷한 이미지가 지원되어
회의실 및 교실 어디에서든 정확한 색상의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사의 II터치 전자칠판 모델인 TI3BF 모델은 PC가 필요 없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올인원 솔루션 탑재로 PC 없이도 화면 공유 및 탑재된 판서 소프트웨어로 협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판서 소프트웨어 내장, 무선 미러링 기능, 자동 신호 전원 기능 등이 가능한 고성능 SoC와 보드에 직접 쓸 수 있는 최적의 판서 앱이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기기와의 손쉬운 연결 및 판서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사 전자칠판은 통합 커뮤니케이션이 지원되어 패시브 펜 제공과 함께 동시 10명의 필기가 가능하고 직관적인 UX, UI 제공으로 향상된 손쉬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며 전자칠판 내 탑재된 화면 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유지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디바이스와의 원활한 멀티 디바이스 연결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한 통합 커뮤니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랙티브한 협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I터치 방식의 전자칠판인 TI3BF 모델의 특장점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적외선 터치 방식의 전자칠판 모델로서 65인치, 75인치, 86인치의 다양한 크기로 제한이 가능하며 제한 가능한 버티컬은 사실 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교육, 리테일, 공공 등 시장에 제한이 가능합니다. 최근 교회 시설에도 납품한 이력이 있었는데 종교 시설에도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실상 버티컬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의 USP 및 특장점은 계속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터치 및 필기를 제공하여 빠른 반응 속도와 함께 최대 20점 멀티터치 및 동시 10점의 필기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명의 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업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팜 이레이징을 지원하여 지우개 어플의 별도의 실행이나 로딩 없이 판서 중 손바닥의 터치만으로 지우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석 기능 툴 제공으로 수업 또는 회의 진행 시 타이머, 카운터, 스포트라이트 등의 다양한 주석 툴 이용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액티브한 제품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포트라이트, 타이머 카운트다운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업이나 학교 발표 시에 전자칠판의 문서 불러오기와 주석 기능을 통해 발표 진행 시 정해진 시간 내 발표를 해야 한다면 타이머 기능을 통해 시간 체크 등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소프트웨어 연결성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OPS 플레이어 호환이 되어 슬롯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여 OPS 플레이어 탑재 시 전자칠판에서 윈도우즈 OS와 전자칠판의 안드로이드 OS 전환이 사용이 가능하며 전자칠판 내 스크린 쉐어 앱을 통한 다양한 기기와의 화면 공유 및 기능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안드로이드 툴 제공으로 판서 사용 중 편리한 사이드바 위젯 툴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칠판 내의 기능 및 이동 등 다양한 주석 툴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칠판에서 제공되는 안드로이드 툴의 이용 중 팔레트 보드의 다양한 브러쉬와 컬러를 통해 다양한 드로잉 및 판서가 가능하며 구글 드라이브와 원드라이브 클라우드 공간이 지원되어 판서 중 웹 기반 판서 내용 공유가 가능하며 다양한 템플릿 제공과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템플릿 기능을 통해 기업의 문서 배경 서식 설정 혹은 과목별 음악, 체육, 수학 등의 맞춤 자료로의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자칠판의 간단한 소개를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잘 보셨는지요? 다음으로 주요 기능 활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전자칠판을 전원 ON 하시게 되시면 보이게 되는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핸드폰이나 태블릿의 화면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뉴 구성을 보면 전자칠판의 일반 설정, 파일 뷰어, 판서, 웹브라우저, 화면 무선 미러링 연결, 연결 화면 설정 등이 기본으로 아이콘화되어 있어 클릭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며 양쪽에 위치한 사이드바 위젯에는 뒤로 가기, 홈키, 최근 작업 실행, 빠른 메모, 주석 도구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전자칠판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젯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판서 기능부터 살펴보면 판서 기능 실행 시 옛 아날로그 칠판처럼 화면이 나타나며 터치 및 드로잉 시 기본 판서가 가능합니다. 판서 화면 내 하단의 여러 기능들을 통해 펜 설정, 색상 변경 및 도형 그리기로 드로잉이 가능하며 백그라운드 템플릿 변경을 통해 다양한 드로잉 형태로의 변경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서 중에 판서된 내용을 클라우드 드라이브 공유나 다양한 이미지 형태로의 내보내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협업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칠판의 기능 중 파인더 앱의 기능은 말 그대로 전자칠판 내 제공되는 메모리 공간 또는 USB 저장 장치 연결을 통해 다양한 문서와 미디어를 바로 불러오기로 부여가 가능하며 화이트보드 판서에서 저장된 파일들의 검색, 복사,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풋 앱의 기능은 전자칠판 내 연결된 화면 입력이나 OPS 플레이어 화면 전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체 내 웹브라우저 앱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웹서핑 및 유튜브 등 이용이 가능하여 미디어 영상 등의 콘텐츠 활용 시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칠판의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설정 화면을 통해 네트워크의 설정, 언어 및 전원 설정 등 또한 USB 락의 보안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자칠판의 시연 중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 중 하나인 무선 미러링 연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자칠판의 무선 미러링 기능은 내부 앱인 스마트 쉐어 프로라는 앱을 통해 연결되며 QR코드 인식, 다운로드 웹 주소 접속을 통해 간단히 다운 및 설치가 가능하여 해당 앱을 통해 전자칠판과 iOS, 맥PC, 안드로이드 기기, 윈도우즈 PC 등 다양한 기기가 무선 LP 기반에서 무선 미러링 연결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앱을 실행하게 되시면 여기에 나오는 전자칠판에 랜덤으로 보이는 이 숫자를 해당 기기에서 간단히 동일한 전자칠판에 보이는 코드와 동일한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처럼 연결하려는 장치 요청의 권한을 수락하면 무선 미러링 연결이 완료되며 현재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연결이 최대 6대까지 연결되어 해당 연결 이용 시 다중 연결 회의 및 수업 등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무선 미러링 기능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최근 전자칠판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개선, 보안 강화 및 호환성 개선,
무선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 다소 제한적이었던 제한 버티컬을 더욱 폭넓게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추후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업데이트된 부분으로는 OTA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OTA 펌웨어 업데이트는 USB 장치나 데이터 케이블 없이도 IDB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편리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판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판서 기능 중 취소 다시 실행 버튼이 추가되어 판서 모드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DPM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 기능을 설정하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일정 시간 동안 비활성화되었을 때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전환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전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USB 블록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보안에 도움이 되는 USB 블록 모드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사전에 인식되지 않는 장치에 대한 데이터가 무단으로 복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글 CTS 패스를 인증받아 TR300F 모델은 공식적으로 구글의 CTS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OS에서 가장 안정적인 작업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스크린 쉐어 프로에서 기존 모든 기기에 대해 4대까지 동시에 연결되던 부분이 최대 6대까지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크롬캐스트, 애플 기기 에어플레이까지 추가되어 손쉽게 더 무선 미러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사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단일 제품만이 아닌 여러 제품의 협업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공간에 제한될 수 있도록 비대면 협업 솔루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구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서 보이듯이 LG전자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로지텍의 비디오 협업 디바이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시간 비대면 협업 솔루션인 팀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조직 구성원과의 연결 및 공동 작업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과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인터랙티브 디지털 보드인 전자칠판 TR3BF 모델과 비대면 협업 솔루션을 통해 여러분의 업무 및 영업 제안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상으로 소개 및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전자의 김영호 선임입니다. 목소리들만 듣다가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앞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저희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실제 납품이 어느 쪽으로 됐는지 납품 사례를 몇 가지 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시는 장비 중에 저희가 전자칠판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자칠판과 같이 협업해서 쓸 수 있는 저희 PC 제품들 중에, 노트북 중에 올해 20년에 새로 출시한 투인원 모델인 14790N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저희 전자칠판, 방금 소개해드린 TR3BF 모델이 실제 저희 수요처로, 어느 수요처로 납품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사진을 통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스마트 워크 디바이스를 위해서 협업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전자칠판과 함께 쓸 수 있는 노트북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해당 제품은 저희 20년에 출시한 모델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희가 제품 소개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셨으면 하는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투인원 모델로서 기존의 그램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온 노트북이기도 하고요. 또한 360도로 돌아가는 화면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 모드 시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던 노트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 화면을 360도로 뒤집게 되면 자동으로 태블릿 모드로 OS도 정확히 전환이 되기 때문에 터치나 판서, 이런 무선 미러링 공유를 통해서 저희 전자칠판과 함께 협업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치펜은 다들 많이 아시는 와콤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와콤펜의 성능은 기본적으로 터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납품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해당 저희 전자칠판 제품이 나간 수요처 중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네이버 그 판교에 있는 사업하고 좀 다른 곳이고요.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강남에 소재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이 한 8대 정도가 동시에 납품이 됐는데 사실 데이터 센터나 이런 IT 기업이다 보니까 사용 용도가 확실히 다양합니다. 전시에 홍보 영상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제품 홍보 이런 쪽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임원 회의실이나 아니면 직원 회의실 쪽에 배치를 해서 회의용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화여대 쪽에 설치된 현장인데요.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실이나 휴게실 이런 주 강의실 외에도 보조 강의실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처음에는 학교 홍보 홈페이지를 저희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띄워놓기도 하는데 강의실에서는 이 홍보 영상을 틀다가 협업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영화초등학교는 이쪽 경남 쪽에 있는 학교인데요. 학교 교육 수업을 그러니까 저희 오늘 말씀드린 협업 도구 중에서 학교 쪽에 많이 사용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저쪽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아날로그 칠판이 설치되어 있던 그런 공간에 저희 전자칠판을 설치를 하여서 선생님들의 학생들과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전자칠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해서 다 아시는 치아 만드는 회사인데요. 마곡에 소재하고 있고 임원 회의실에 지금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화면에 잠깐 사진을 보시면 지금 현재 무선 미러링으로 PT를 진행할 수 있는 시연을 하고 있는 저희 팀의 선배님이시고요. 네. 보시면 협업의 도구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업이나 학교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주나무엘이라는 둔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컨텐츠 제작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 전자칠판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태블릿처럼 화면이 나와 있는데 교육 콘텐츠나 기업의 콘텐츠 이런 거를 만들 때 전자칠판과 판서 기능과 그리고 녹화되는 거는 그쪽에서 쓰고 있는 녹화 솔루션을 이용해서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학교라고 해서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데 학교 로비에 일단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희 86인치 모델을 설치를 해놨고 평소에는 학교 홍보 영상을 이렇게 OPS를 설치해서 OPS를 윈도우즈 기반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을 하면서 홍보 영상을 틀다가 학교 로비에 학부모들이나 다른 기타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 안드로이드에 있는 판서 기능을 이용해서 학교 사진과 함께 교육 수업이나 영어 수업 등을 활용하시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납품 현장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너무 교육이 좀 오래 진행돼서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 잠 깨시라고 깜짝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교육을 경청하신 분은 너무 쉽게 맞힐 수 있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저희 전자칠판 내 기능 중에 무선 미러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모와 박지식 과장님께서 기존 아젠다에서 소개해드렸던 학생 성장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LG전자에서 새롭게 출시된 전자칠판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 오프라인 교육 수업을 어떻게 좀 더 편하고 디지털 언택 시대에 맞게끔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일단은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다 같이 과제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지금 그 LG초등학교 5학년 1반이라는 이미 그 가상의 반을 만들어 뒀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도 편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모임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미리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러면 모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서 조금 늦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 마이크는 제가 편의상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가를 해서 선생님이 먼저 수업을 시작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연결이 다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이쪽에 다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은 클릭을 하셔가지고 참여를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참가 요청, 참가 요청, 이렇게 다 참가 요청을 하시고, 만약에 그 학생들의 카메라가 켜져 있다면은 여기에 이제 로그인이 되는 즉시 얼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인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저는 이 모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또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점 3개가 있는 메뉴로 들어가셔서요. 녹음 시작을 누르시면은 지금부터 이 화면에 나오는 모든 화면들이 녹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 학생들 다 들어왔네요. 어떻게 인사를 좀 하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미리 수업 시간에 사용할 교환을 여름방학 안내문에 대해서 제가 이미 업로드를 해놨죠. 당연히 여름방학 안내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교환들을 올려놓으시면 좋고요.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즈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제가 수업에 진행하려고 업로드해뒀던 교환이 학생들과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판서도 하실 수가 있으셔야겠죠. 슬라이드 쇼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고요. 계약은 8월 21일입니다. 반드시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사용할 교환을 공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선생님의 일방향적인 수업이 아니라 양방향 교류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진행 공유했던 화면을 닫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보이시는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수업하시는 것과 똑같이 판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펜 기능을 활성화를 해서요. 간단한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곱하기 4는 에 대한 답변을 한번 우리 참여 중인 학생분들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느 분께서 한번, 네, 여기 장미소 학생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20. 저는 내심 틀리길 바랬는데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요렇게 언제든지 양방향 소통을 위한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시 요 기능을 종료하신 다음에요. 아까 보셨던 요 파일에 대해서 제가 업로드해뒀던 이 파일에 대해서 학생분들께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에 제가 업로드해 놓은 자료에 다 같이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이때 학생들이 이 자료에 접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공동 작업을 제가 요청을 드릴 건데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희규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파일을 열어봤다는 뜻이죠. 지금 실시간으로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태에서. 그 다음 장미소님이 참가를 하셨고요. 그 아이콘마다 색깔이 달라서 어느 분인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 여름방학에 쌓고 싶은 추억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이 문서에서 작업을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시고 싶으신지 편하게 한번 남겨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좀 늦었지만 김종훈 님도 참가를 하셨고요. 작업을 하시는 동안 어느 분이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분들도 같이 다른 칸에 한번 작업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동강 래프팅, 네. 꼭 같이 가셔서 이번 여름에 좋은 추억 쌓았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LG전자에서 출시했던 그 전자칠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활용했을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방향으로 어떤 동영상을 제작해서 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방향으로도 디지털 언택 시대에 훌륭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세션은 학생 성장을 위한 MS 팀즈 발표를 맡게 된 디모아의 박지식 과장입니다. 앞서 보셨던 동영상은 일단 전자칠판에서 팀즈를 직접적으로 이제 시연을 하는 동영상이었고요. 일단 지금 세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 팀즈라는 게 뭔지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저희가 팀즈를 안내할 때 가장 많이 소개를 드리는 장표입니다. 지금 4가지 방향으로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아이콘이 보이는데,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도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G슈트, 줌 이런 것들도 함께 보입니다. 일단 팀즈는 전화와 음성, 그 다음에 영상통화, 채팅이나 팀즈, 일단 채팅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다만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G슈트와 줌이나 이런 MS 제품 외의 제품들도 같이 올려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팀즈는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팀즈 같은 경우는 교육시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약간 교육시장에 좀 국한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17개 교육청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팀즈를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계약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가입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세션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팀즈를 일단 영상을 녹화를 하고 그 다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 수업 영상을 다시 한번 이제 학생들한테 복습을 시키는 경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팀즈에서 수업을 녹화를 할 경우에는 MS 스트림이라는 서비스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고서 이제 복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강점은 MS 팀즈는 동영상 중간에 폼즈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퀴즈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폼즈로 설문을 만든 다음에 동영상 중간중간에 시간표만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학생은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갑자기 퀴즈를 보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죠? 자, 그렇다는 말은 일단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반이나 담당 과목이나 연구 모임, 여러 가지 구성에 따라서 팀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일단 구성된 팀에 대해서 일자별 수업 내용 등을 전부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실제로 저희 그 교육시장에서 진행되는 사례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뭐 꾸아드네프라는 게 있고 미디어 활용 수업, 뭐 데이터 활용 수업, 원격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은 자, 꾸아드네프 불어로 뭐 새로운 거 없니라는 뭐 뜻이래요. 뭐 저도 잘 불어는 모르는데 일단 팀즈가 가로 탭으로 해가지고 한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세로축에도 채널을 추가하면 더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가로축으로 만들다 보면은 다양성과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의 사례인데 사례를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의 교사입니다. 저희는 반 학생들과 함께 팀즈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꾸아드네프라는 이름을 걸고서 학생들과 소통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학생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들을 팀즈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 아이가 자신의 일상을 토끼농장이라는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소심하고 발표도 잘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일상을 유튜브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학생에게 제안을 했고요. 학생은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고 그 유튜브 영상을 팀즈에 올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상을 넣는 자꾸자꾸 표현을 할수록 점점 더 표현력이나 설득력들이 점점 더 늘어났고요. 나중에는 그 학생은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이 학생은 혼자만의 생활에서 뭐 반에서 소심하고 발표도 못하고 약간 이런 친구였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수업,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온라인 수업, 즉 대면 수업이 아닌 부분에서 자기의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끌어내가지고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 공감하는 사항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선생님은 점프다, 전환이다 이런 것으로 성장으로 다가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른 학교는 일단 지금 과목별로 세로 탭에 보시면은 세로축으로 일단 과목별로 채널을 만드신 거를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과목별로 했을 때 뭐 국어든 지금 뭐 수학이든 각각의 선생님들이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학습터에서 학생들이 뭐 수업을 듣고서 여기에서 부족한 것들은 선생님께서 부가적인 여러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금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경북의 사례인데, 경북이 아니네요. 네, 정읍. 선생님이 학생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읍은 땡땡, 살기 좋은 도시이다. 자, 우리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태백이라는 거를 기온, 뭐 강수량, 이런 기후적인 요건들 검색을 해가지고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읍이 태백보다 높다. 여름에는. 그러니 겨울에는 정읍에서 핫초코를 마시겠다. 네, 여름에는 정읍이 더 낮으니 태백이 더 낮으니 태백에서 화채를 먹고 놀겠다. 다시 말해서 이 근거는 내 기후를 보니 태백도 괜찮고 뭐 정읍도 괜찮고 그래서 정읍은 그럭저럭 뭐 살기 좋은 도시이다 라는 결론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는 학생이 스스로 기준점을 만들고 근거를 찾고 이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찾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학습이라고 보통 수업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를 통한 수업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그 토끼농장 유튜브를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올린 뒤에 여기에 대한 자신이 느낀 점을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영상 밑에 피드백들이 남기는 데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학생과 소통이 좀 더 끈끈해집니다. 독서와 같은 영상들도
독서와 같은 과제들도 어쨌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데 보통 고등학생들은 뭐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초등학교 뭐 저학년이나 또는 이제 뭐 중등까지도 약간 이런 데이터들을 만지고 뭐 찾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을 좀 느낍니다. 하지만 팀즈는 이거를 미리 사전에 하이라이트로 공지를 하고 어디서 찾으세요 링크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따로 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그 채팅방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켜서 공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사전 링크나 데이터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학생들은 선생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디서 찾는지, 어떻게 보는지,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선행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시다 보면은 뭐 성적 평가서, 뭐 성적 기록부 뭐 이런 것들을 받아보셨을 텐데 학생들이 팀즈에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는 것들이 선생님은 주 단위, 월 단위로 해서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얼마나 어떤 학생이 온라인 수업 중에 어떤 대화를 했고 얼마나 참여를 했고 얼마나 과제를 잘 처리를 했고 이게 오답인지 아닌지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성장 평가도 내리는데 좀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만나서 얘기해서 하면은 선생님들이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의 강점은 이런 것들이 로그로 남고 수업 중에 일어난 일들을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나도 흘러가지 않고 담아놓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팀즈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온라인 수업에서 구글이 좀 더 편합니다. 우리는 줌을 썼습니다. 편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팀즈를 얘기할 때는 현재 교육 흐름에 맞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팀즈에서는 물론 영상이나 이런 쌍방향 수업은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확장성에 따른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팀즈만큼의 완성도가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대화를 하고 과제를 내는 중간중간에 시간이 지나서 성장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개인 발전의 서사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역량이 다른 LMS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좀 더 활용 가치가 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팀즈 사용 사례들을 좀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퀴즈를 내야 되는데 퀴즈는 이따가 장 차장님 마지막에 마무리하실 때 할까요? 지금 할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팀즈에서 수업에서 녹화를 하면은 저장이 되는 서비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일단 스트림 서비스에서 다운로드나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네, 저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준비된 세션은 모두 다 마쳤고요. 지금 중간중간 약간 뭐 네트워크 상태라던가 혹은 스피커 상태 때문에 조금 멈춘 감이 있었는데 약간 흐름이 원활치 못했던 부분 죄송스럽고 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일단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해 주셨던 게 예, 저희 팀즈 발표 시작할 때 영상이 하나 나갔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박용천 부장님께서 이제 전자칠판 위에 팀즈를 띄워서 교육 환경을 좀 담은 영상을 틀었었는데 전자칠판 내에 팀즈가 설치돼서 지금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질문들도 또 있으실까요? 지금 질문. 네, 다시 제가 좀 추가 설명해드리면 전자칠판 내 설치는 일단은 전자칠판만으로는 일단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랑 MS 팀즈에 이런 설치 부분이 있어요. 그 라이센스 부분이 있어서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OPS 아까 그 전에 설명드린 OPS PC를 설치하시면 윈도우즈처럼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OPS PC에 그 팀즈 그 MS 스토어를 통해서 뭐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웹페이지 접속을 하셔서 쓰시면 방금 시연하신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질문을 주신 게 팀즈에서 비대면 시험을 하는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혹시 일단은 이게 교사분들의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하고 시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 방법론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대면 부분에서 사실 얼굴이 안 보이는 부분에서 또는 영상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뭐 어머니나 뭐 부모님이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는 안구를 뭐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시험에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있다고는 들었어요. 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팀즈에서는 뭐 따로는 없습니다. 참가자의 화면을 팀즈에서 참가자의 화면을 멀티 화면에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라는 또 질문을 주셨는데 듀얼 모니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가능합니다. 팀즈 교육을 원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강사분이 있는지요? 현재 저희 쪽에서 강사분은 있는데요. 지금 일단 요청을 주시면은 진행을 하되 저희가 지금 상황이니만큼 웨비나로 일단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네, 이후의 건들은 다시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1080p로 연결 시 회선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공식적으로 딱 병량화되게 나온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서버에 몇 명이 붙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리고 108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끊기는 부분은 거의 없는데 유선일 경우에 만약에 산간 지역에 있으시면은 조금 그 몰리는 사용자에 따라서 변동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받은 교육 내용은 저에게 제공 가능한가요? 어떻게 제공 가능하실까요? 뭐 좀 저희 쪽에서 내부 검토를 해보고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많이 내용을 많이 해서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팀즈를 활용하면 붙을 수 있는 인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같이 모임으로 하면 300명까지 가능하고요. 유료 라이센스인 A3나 A5까지 계약을 하시면은 라이브 미팅이 가능해서 라이브 미팅은 최대 2만 명까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칠판에 팀즈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핸드폰을 배경으로 보자고 하면 핸드폰에도 사실 디버그 모드라고 해서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설치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개런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드릴 수 있는 방법은 OPS PC를 사용하시거나 미니 PC를 따로 추가로 설치를 하셔서 노트북 연결이나 이런 유선 연결을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가장 그게 뭐 네트워크 부하나 이런 것도 가장 좋고요. 네, 무선보다는 이 정도로 답변드립니다. 아이패드에서도 팀즈 화면 녹화 기능이 지원되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비용, 팀즈 라이센스 비용은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팀즈는 교육청, 학교들, 초중고 학교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는 16개 교육청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교육 쪽이 아닌 혹시 상업용 쪽으로 엔터프라이즈나 SMB 쪽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팀즈를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EA 같은 계약으로서 구매가 더 가능한 거예요. SMB 고객분들은 CSP라는 별도의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통해서 팀즈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팀즈는 별도의 팀즈라는 어플리케이션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요. 수입 제품, 그러니까 적어도 오피스 365에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수입 제품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가격은 되게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가까운 저희 리셀러분들한테 가격을 문의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PC를 연결해서 사용 중인데 아까 영상 자료에서는 터치 기능을 사용하시던데 저희는 PC를 연결해서 사용 시 판서 기능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C로 화면을 띄우고 터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간 내용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일단은 전자칠판하고 PC랑 연결을 하실 때 터치를 활성화하시려면 간단히 USB 케이블이랑 HDMI 정도로 연결을 하시면 화면까지 공유가 되고 만약에 PC에 있는 내 컴퓨터나 이런 폴더들을 클릭을 하시면 다 연동이 됩니다. 네, 아마 USB 터치 케이블에 연결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 연결하면 저희 전자칠판에 있는 내부 판서 기능은 전자칠판에 있는 내부 판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 전환을 PC로 HDMI 연결로 화면 전환을 하시면 PC에 있는 마우스로 클릭하던 내용들을 다 동일하게 터치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팀지상의 출결 부분의 기능이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팀즈로 모임이 되면은 그 학생들을 중간에 목록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 로그가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물론 엑셀로도 보실 수 있어요. 아까 그 PC로 화면 띄우고 터치하는 거에 대한 추가 질문 같은데 USB 터치 케이블만 별도로 구매하면 되나요? 네, 별도 구매하셔서 PC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교육청, 학교, 팀즈 플랜 중 무료 지원이 어디까지 제공되나요? 지금 무료는 A1까지가 진행이 되고요. A1에는 팀즈가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혜택으로서 윈도우 10도 같이 지원이 되는 부분을 안내 드립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이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앱 사용 가능 여부, 안드로이드 버전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마 전자칠판. 일단은 공식적인 답변은 저희 전자칠판 내부에 있는 안드로이드 앱을 제외하고는 사실 사용이 외부적인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장드리진 않지만 디버그 워드를 통해서 APK를 설치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보안적인 측면이나 개런티 부분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장드리거나 이렇게 안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은 안드로이드 8.0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조금 더 고민하시는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첫 번째 세션, 로지텍 제품을 설명해 주셨던 첫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Q&A를 질문을 지금 Q&A 세션에 갖겠다고 했는데 한번 질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마지막에 팀즈를 해서 그런지 팀즈에 대한 엄청 올라오고 로지텍에 대한 거는 거의 세션이 완벽했는지 그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퀴즈는 간단합니다. 일단 저희 쪽 로지텍에서는 지금 제일 하이라이트라 볼 수 있는 제품이 브리오하고 이제 미덥인데 브리오는 이제 4K를 지원하고 미덥도 마찬가지로 4K를 지원합니다. 두 가지 중에 차이점이 뭐냐면은 화각인데요. 미덥이 지금 화각이 제일 넓어요. 그러면은 미덥의 지금 화각이 몇 도인지가 퀴즈고요. 그 정답 알려주십시오. 제가 맞춰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제해 지금 주십시오. 120도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지금 첫 번째로 120을 대답해 주신 분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Q&A 처음으로 질문해 주셨던 분께도 가장 처음 Q&A 세션에서 질문해 주셨던 분께도 이 상품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되고 있는 화면, 다음 화면이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세션을 준비해 주셨던 이제 로지텍 제품의 정재순 부장님, 그리고 LG전자의 이현태 책임님, 그리고 교육시장 쪽 팀즈 발표해 주셨던 박지식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다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세션 끝난 이후에도 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각 제품에 해당하는 담당자분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사이 또 질문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로지텍 화상 장비 다중 연결은 꼭 팀즈를 써야 하나요? 로지텍은 소프트웨어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소프트웨어든 다 호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위기상 팀즈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은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제 연락처가 지금 대표 번호로 있어가지고 예. 되도록이면 로지텍 관련된 학교 정보는 저희 이메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저희 아젠다 모두 발표가 끝난 것 같고, 지금 거의 저희가 10시에 시작해서 1시간 반 가까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긴 시간 되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아까 예, 뭐 한 100명, 100분까지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모든 시간 다 세션 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패키지 상품 혹시 원하시면 저희가 팜플렛 같은 것도 다 배송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 메일 주소로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